네, 이제 시장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목요일, 금요일 또 어떤 전략이 좋을지 오늘 다녀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의 분위기 좋습니다. 코스피가 연고점을 또 한 번 경신을 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 괜찮을까요? 오늘의 픽 종목이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다소 부담은 되지만, 토요일 상황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금요일에는 빗썸의 그 계열 분리,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 상정. 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오늘 일부 몇몇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오르지 못한 주식들 중에서 실적 개선되는 관련주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KG 모빌리언스거든요. KG 모빌리언스 보면 이거 역시도 실적 부분을 믿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목표가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439% 서프라이즈고 내년도에는 대략적으로 14% 정도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실적 개선이 좋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399억은 최근 이제 3년 내 최고이기 때문에 3년 내 최고 가격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역시도 보면 지난 2021년 이후로 최고 실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가 상승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토요일 시점이거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혁신 자산 혁신법 발의가 토요일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또 한 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일은 빗썸의 인적 분할이 있어요. 그래서 가상자산 중에서 오늘 강하지 않았던 섹터들이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되는데, 지금 KG 지금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기관들 쪽에서는 매도 후에 이제 외국인들만 소폭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맥락들이에요.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을 보더라도 동일 이슈로 인해서 지난번 7,330원까지 갔다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도 반등했다 되밀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분봉으로 보면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5,500원은 일단 바닥권으로 확인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분할 매수하시되 5,500원부터 현재가까지는 분할 매수 쪽으로 보고, 좀 5,750원 전후에서는 좀 비중을 채운다면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못 가더라도 동일 이슈에서 7,300원이지만 저는 실적 이슈를 보기 때문에 KG 모빌리언스는 9,000원 직전 고점까지 한번 엉덩이 무겁게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KG 모빌리언스 받았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분할 매수 가능 사인 받았습니다. 5,500원에서부터 현재가까지 모아가자 지금 자리 5,880원으로 체크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5,200원으로 목표가는 1차는 7,300원, 그리고 엉덩이 무겁게 욕심을 내본다면 9,000원까지 바라보자 KG 모빌리언스 받았습니다. 자, 쌤, 오늘 시장 진단 들어가 볼 텐데요.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 또 말을 바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끄떡이 없네요. 트럼프는 양치기 소년으로 찍힌 것 같아요. 시장은 계속해서 결국에 이게 협상의 기술이라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지만 속보이는 짓이라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유럽연합이라든가 브릭스는 이제 미국 트럼프와는 척을 쥔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관세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보면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반도체만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다우가 빠졌던 걸 보면 뉴욕 연은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5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다는 것. 그래서 현재 다우가 빠졌고, 그다음에 재고가 증가되고 있고 향후 경기 호전이
전망된다라고 하는 응답자 비율이 22%로 전월 대비 또 하락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경기 부진 이슈거든요.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은 하락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7월 금리 인하 확률이 4.5%로 급감했지만 그래도 또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재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국내 시장에 있는 상승 요인에도 하나의 한 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증시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관세 협상에 대해서 타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그런 시점에서 오늘은 지금 그동안 상법 개정에 실망해서 지주사들이 하락했는데 결국에 어제 저녁 오후에서 나왔던 부분이 민주당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 소각, 그다음에 그 배당에 대해서 차등 과세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지주사들과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면서 연중 신고가 3,117포인트까지 갔다 오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유동성 유입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 우리가 특히 여기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이 유동성 유입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지금 현재 보면 대략 24조 원만 7월 들어서 이제 24조 원이 증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급감했던 고객 예탁금이 결국에 공모주 청약 환불받으면서 다시 1조 9,500억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으로도 2,800억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 유입은 굉장히 강한 상승의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초기 7월 조기 진행된다면 결국에 3,3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지만 일단 이 부분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면서 시장 지수를 상승시키는 모습이었거든요. 어제는 외국인들이 3,100억 순매수해서 지수를 50포인트 이상 상승시켰는데 오늘은 6천억 매도하면서 지수를 개인 매수로 18포인트 상승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수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보통 옵션 만기라면 수목금 요 3일 동안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고점을 경신한 것 이 부분은 좋지만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내일 모레 옵션 만기에 따른 변동성을 조심하는 차원에서 익절하고 현금 만들고 내일 모레 이후에 지수가 조정받으면 매수 쪽으로 대응해보자. 그리고 지수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가 7월 확정되지 않는 이상은 3,030에서 3,200포인트 이 박스권을 볼 수 있고 종목 장세라는 것, 이 부분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고 여름 휴가철 경비는 투자 수익으로 얻는다는 마음가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내일은 역시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통신사업자협회에서 AI 미래가치 포럼이 있어요. 오늘 AI 섹터들은 소폭 쉬었거든요. 그럼 반등 나올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폭염 속에서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TFA가 개최되어 있다. 그럼 전력 설비 쪽들이고, 그다음에 랜섬웨어 레질리언스 컨퍼런스가 있어요. 보완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는데 이번 주에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또 미국 시장이 태양광 빠지면서 같이 빠졌거든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정부 정책으로 해서 태양광 재생에너지 분야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비롯한 일정들이 지속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섹터들은 오늘 미워도 빠졌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진단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옵션 만기일 이어서 지수가 눌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수가 눌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매수의 찬스로 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요. 7월에 금리 인하가 없다면 그 전까지는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코스피 움직여줄 거다라고도 답변 받아봤습니다. 자, 쌤 오늘 AS 가볼게요. 첫 번째는 SK 보겠습니다. SK는 우리 수익률 13% 넘어가는 자리인데요. 목표가 27만 원 주셨거든요. 지금 자리 전략 짜보면 어떨지 궁금한데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22만 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약했죠. 오늘 뭐 중소형 섹터도 보면 뭐 대웅이라든가 롯데리주 같은 경우는 막 장대 양봉인데 약해요. 근데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 소각 이런 이슈가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주사들은 기관들의 여전히 매수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오늘 같은 경우도 연기금들 매수 유입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역시 소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주사들은 20만 원 선, 21만 원 밑에서는 요거는 여전히 매수해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로 봤던 27만 원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차곡차곡 21만 원 이하에서 모아놔서 27만 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는 지금 아직도 우리 배고픈 자리네요. 27만 원 넘어갈 때까지 목표가 27만 원 그대로 잡고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콜마인데요. 한국콜마 오늘도 또 한 번의 신고가. 우리 수익은 30% 돌파가 됐습니다. 목표가 세 차례나 올려서 지난번에 10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 들어갔는데요. 오늘 돌파됐네요. 또 올릴까요? 오늘도 또 올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7월 달 월말까지는 이제 화장품 관련 일정들이 계속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화장품 섹터들은 이제 실적 호전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한국콜마 역시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이상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오고 있고 이 증가가 2027년까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2분기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 봤을 때 약 20% 가까운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온다라는 그러면 분기 2분기 실적까지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이 일부 매도하고 있지만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죠. 콜마 홀딩스가 있지만 지주 격의 역할들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다음에 지금 폭염이거든요. 폭염이기 때문에 이제 UV 선크림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시작한다면 실적 개선은 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자회사 HK 이노엔 이 지분 가치도 여전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목표 주가를 왕창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얼마까지 올리고 싶냐면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13만 1,000원 직전 고점까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3만 1,000원으로 목표가 또 올렸습니다. 4차 목표가 상향 조정되는 건데요. 한국콜마 그럼 쌤 지금 자리는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봐야 되는 거 맞죠? 일단 저는 신규 매수한다면 이게 눌림목 나왔을 때 10만 원 부분에서는 신규 매수 한번 진입할 수 있는데 지금은 내일 옵션 만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고 10만 원 전후에서 한번 매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만 원 전후 매수 가능 사인 받았고요. 일단 내일장에서 만약에 빠진다면 매수 가능하겠습니다. 13만 1,000원을 목표가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관심 섹터 볼게요.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 섹터 되겠습니다. 명확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섹터 어딜까요? 역시 장사 치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협상의 기술이 나왔어요. 오늘 관세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이 미국을 거저 이용해 먹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를 10배 올렸거든요. 13조 이상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방산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오늘 보면 LIG 넥스원 같은 것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통산 역시도 오늘 강세를 보였다는 게 되밀렸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라든가 MNC 솔루션,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오늘 갑자기 움직였거든요. 일단은 이 방산 섹터들은 어느 정도 이 고점권에 왔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때 반등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반등을 본다면 매수 관점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매수 관심에서 조금 뒤 한 발 물러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 방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매수해라라는 관점으로 답을 들은 게 아니라요. 오히려 지금은 한 발 좀 벗어나서 물러나서 봐야 되는 섹터라고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섹터 가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들은 민주당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에서 차등 과세를 하겠다. 요것 때문에 오늘 지주사들과 그 다음에 증권주들이 움직였거든요.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이제 대웅 낙폭 과대 인식이 커졌기 때문에 대웅을 비롯해서 롯데지주, 덴티움, 그 다음에 풍산홀딩스 이런 지주사들이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세 차등과세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부국증권이라든가 대신증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신용증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부국이라든가 신용증권 같은 경우는 평상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권 섹터에서 한번 본다면 다른 것보다는 미래에셋 증권, 자, 요 부분이 증권주 중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정책들이 가이던스가 명확히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증권 섹터에서 그나마 가상자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TF를 구성한 게 미래에셋 증권이거든요. 그러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난 6월 24일인가요?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역시도 결국에는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28,000원 정도 본다면 증권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약세이기 때문에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는 증권주였습니다. 이 증권주 안에서도 가상자산이라는 그 모멘텀이 붙어있는 미래에셋 증권 좋다 말씀 주셨고요. 28,000원 가격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섹터 가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구리 가격이 신고가를 냈어요. 지금 보통 구리가 상승하면 2차 전지 섹터에도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구리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한 건 다른 게 아니라 50% 관세를 부과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뻔해요. 2구 산업이 이것 때문에 오늘 움직였고 그다음에 풍산 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대창이라든가 그다음에 KBI 메탈 자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원부자재의 가격 움직이는 것들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단타라도 덤비지 마시고 차라리 자사주 소급 의무 소각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면 또다시 지주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을 갖춰놨다. 그래서 자사주 지주사라든가 증권주들 조정받았을 때, 보험주들 조정받았을 때 이런 것들 쪽으로 매수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 번째는 구리 섹터 챙겨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장 초반부터 슈팅 나왔던 종목들 흐름 챙겨주셨고요. 자, 쌤, 오늘 동시호가 안에서의 특징 섹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장비 봐주세요. 통신장비 예전부터 우리 쌤께서 강조 주셨던 섹터인데요. 오늘 전방위적으로 힘이 좋고요. RFHIC는 최근에 신고가도 갔었네요. 통신 장비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일정에서 내일 일정에서는 그 한국통신자협회 이쪽이 지금 KT도 마찬가지거든요. KT 역시도
인공지능 쪽에서 투자를 확대해서 최근 강세를 보였다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은 이제 육지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RFICC 같은 경우는 이미 26,000원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욕심낼 분들은 목표 주가를 더 올려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통신 섹터들을 우리가 주목하자고 했던 부분은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로보택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스타링크라든가 위넷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저궤도 위성까지 수요가 증가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파수 할당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통신 장비라든가 설비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장기적으로 침체를 보였던 통신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 이슈는 일회성이 아니라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주파수 대역 국내 같은 경우 경매, 미국도 마찬가지죠. 주파수 경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신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KMW 같은 경우도 우리는 14,500원을 목표로 했지만 이미 돌파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실적 개선이 좋아지기 때문에 엉덩이 무겁게 가실 분들은 제2의 RFICC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통신 장비주들은 지금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주봉이나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면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면 지주사도 부담스럽고 인공지능도 부담스럽고 가상자산도 부담스럽다면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통신 장비 쪽들을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통신 장비는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길게 놓고 봤을 땐 여전히 통신 장비 바닥권, 이제 막 턴 어라운드 하는 자리라고 말씀 주셨고, KMW 저희가 밀고 있습니다. 제2의 RFHIC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동시호가 특징 섹터는 제약바이오 봐주세요. 트럼프 행정부의 또 한 번의 관세, 직격탄을 맞아가는 것이 아닌가. 사실상 랠리에서도 소외가 됐었던 제약바이오인데 이번엔 어떤 시각이세요? 저는 제약바이오는 이번 트럼프 관세에서는 어느 정도는 부각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에서도 관세 이후에 A, B, C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A는 AI고 B는 바이오, C는 하고 까먹었네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 섹터는 이제 관세 부과 요인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항상 돈의 IQ는 1000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섹터들을 더 비싸게 해서 어느 정도 가격권이 형성되면 반대로 더 비싸게 사줄 주체들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파이프라인 이전 관련해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등락은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신규 파이프라인 이전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되고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 지금 매수세, 기관 매수세가 여전히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특히 지금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전일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했던 게 16만 원을 제시하는 그러한 보고서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여전히 관세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가의 상승 탄력은 없지만 기관들은 슬금슬금 모아가는 상태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미가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알테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럽지만 여전히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주가가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 기관들의 매수는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파이프라인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쪽이라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권, 6만 원 단기 바닥권에 근접해 왔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높게 잡은 보르노이죠. 보르노이나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있고 또 일양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일양약품도 파이프라인 이전 이후에 죄송합니다. 일양약품이 아니죠. 그게 유한양행. 죄송합니다. 유한양행 역시도 여전히 고점 대비 빠져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들은 우리가 남들 안 쳐다볼 때는 저는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차근차근 매수해 가는 게 12월에는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약바이오도 매수 오케이 사인 받았습니다. 파이프라인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 ABL 바이오, 보로노이, 유한양행 종목들 그 흐름 놓고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